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해운 정유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고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의 보도에 따르면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에스마일 쿠사리는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으며 최종 결정권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산유국과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의 수송로로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0%가 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해협 봉쇄를 의결하자 해상 운임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며 해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정유 가스 관련주들도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은 각각 15.48%와 3.53% 상승했고 정유 가스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도 각각 24%와 17%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프로젝트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가 500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밝혀지며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약서를 이달 심사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추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기대감이 높아지자 원전 해체주가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 해체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하다며 고리 1호기와 같은 대형 산업용 원전을 해체한 경험은 오직 미국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해체 기술을 이번에 실증한다면 이 경험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전 해체 시장은 2050년에 50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전 해체 소식이 전해지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전거래일 대비 13.95% 상승한 68,600원에 오르비텍과 한전 KPS는 각각 19.77%와 4.6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이버와 LG가 새 정부의 첫 장관 인선에 자사 출신 후보자들이 배출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단행하자 기업 출신 후보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장관 인선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와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등 재계 출신 인사의 입각은 이전에도 덜어 있었으나 이번 인사는 2명이나 중용됐다는 점에서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형 패러다임과 인공지능 산업 강화를 위한 AI 3대 강국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성숙, 배경훈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선 소식에 네이버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61% 상승한 29만 원에 LG의 주가는 5.55% 오른 8만 1,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 LG CNS가 경기도 교육청의 AI 플랫폼 우선 협상자 선정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 CNS는 최근 급등으로 단기 과열 종목에 지정돼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9거래일 만에 76%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기조에 따라 LG CNS도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다며 그간 공공부문에서 꾸준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쌓아온 LG CNS가 공공기관의 AI 전환 사업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감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LG CNS는 지난달 300억 원 규모의 외교부 AI 플랫폼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이날 380억 원 규모의 경기도 교육청 AI 플랫폼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LG CNS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민간협의체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 회원사로도 참여하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기대감도 강세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러 호재 속에서도 LG CNS의 주가는 8.95% 상승한 97,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국내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장 초반 이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3,000포인트를 지지해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3,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 2,971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낙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오늘 고점은 3,019포인트였고요. 현재 3,014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나 장 초반의 흐름이 가장 약했습니다. 772포인트 저점 터치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오늘 고점 784포인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팔아내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도폭이 컸는데요. 9,5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오늘 1조 4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의 낙폭을 상당 부분 줄여냈고 3,000피를 지지해냈구나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향방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동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돌아선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770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개인은 담아내는 흐름이었고요. 1,19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오늘장 코스닥도 역시나 낙폭을 조금 줄여냈다라는 점 고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해운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 사이였죠. 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주요 목표였던 이 포로도 완전한 타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감행하면 더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든 건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걸 카드로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란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이 최고급 국가안보 회의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봉쇄가 됐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 살펴보면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고 이 최대 천연가스의 경우 30%까지도 지나가는 주요 요충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제유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JP모건에서는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대 130달러까지 배럴당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해상 운임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이후에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항로를 변경해서 바로 유턴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가 관련주들, 해운주들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봉쇄까지는 가기 어렵다라고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란의 원유 최대 수출국은 중국인데 봉쇄를 하게 되면 중국
중국의 반발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루비오 국무장관이 경제적으로 자살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란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봉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 크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1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12%대 강세, 대한해운, HMM, 페노션까지 일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 대부분 음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전략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장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을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이슈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 이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에 시장은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전히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 있죠. 1,118억 원가량 이 신재생에너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새 정부의 에너지 믹스의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8년까지 이런 예산들을 이용해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4배까지 증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오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혜도 받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시장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SK그룹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던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소식이기는 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울산에 총 7조 원가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40억 달러 정도를 더 투입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SK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도 눈에 띄었는데요. 종목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가장 급등이 이어졌던 종목은 SK 이터닉스였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마감장에서는 27%대 강세, 이 상한가를 조금 이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 9%대 강세, 유니슨 7%대, SK 오션플랜트도 2%대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오늘 강세 이어가다가 약보합 움직임도 나왔다가 현재는 보합권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 풍력이 조금 더 강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풍력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정책적인 모멘텀 또 이 외부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3,000피를 지지해냈다라는 점인데요. 앞으로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어지는 시간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마감장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펀더멘탈이 좋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이 대외 여건이 나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는 걸 잘 보여준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 이러한 허니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AI가 이끄는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리스크가 강화될 때 이런 가격 조정을 대비하셔야 될 그런 마음의 준비는 이미 좀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는 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 좀 살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호르무즈 봉쇄 현실화 임박, 원유 수급 경보 발령의 초긴장. 네, 이랑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봉쇄를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는 장기화가 안 될 거다, 봉쇄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좀 불확실성 그리고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조금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령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전에 없던 정권 교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해서 이 정도 되면 이란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고, 이것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개전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 정부나 미국 자산이 공격받지 않았는데 외국의 전쟁에 끼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명백하게 그 외환죄로 이제 미국도 이걸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가 이걸 처벌을 못하네요. 미국도 민주주의가 끝난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국제유가 문제에 있어서 이런 에너지 문제가 이슈화되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가들도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포트폴리오를 이 유가 급증에 따라서 한번 다시 재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해운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장기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라도 조금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HMM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STX 그린로직스가 조금 더 크게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시죠. 네, 해운주들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HMM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시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요. 각각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벌크선이라고 해서 이 큰 배 안에 무슨 곡물이나 석탄이나 이런 종류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걸 이제 운송해주고 운송비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국적 해운사이기도 하면서 1위 업체죠. 그러면서 이 업체는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죠. 그래서 배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런 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하지만 STX 그린로직스가 이게 STX 그룹에서 STS라는 기업에서 해운 사업부가 떨어져서 그러면서 이제 별도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알짜배기라는 걸 지금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해운 운송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이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해상 운임에다가 보험료를 업시키고 자기네 마진을 갖다 붙이죠. 그러면 가격이 오릅니다. 운송료가 오르면 운송을 해주는 이 업체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건화물 같은 경우는 발틱 지수를 따지고 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따집니다. 이런 인덱스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덱스들이 오르면 이 지수를 따라가는 운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들을 그러니까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보험료 상승에 따라서 이 운임료도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조금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나 STX 그린로직스는 뭐 벌크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거를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대세 상승일 때는 무조건 1등주,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를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예상하실 때 HMM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엔 STX 그린로직스입니다. 왜냐하면 STX 로직스는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그 선단을 새로 꾸리면서 옛날 오래된 배들, 노후한 배들, 작은 배들을 팔고 대형선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대형 종합 운임사, 그러니까 해운사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좋은 게 계속 갈 것이고, 요번에 이집트에 여기 그 그러니까 가구팡이라는 데를 터미널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미널 운영권 갖고 이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도 이쪽 그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이쪽 그러니까 이 카이로 쪽으로 가는 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이쪽이 가구팡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STX 그린로직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HMM은 아니냐? HMM은 지금 한국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건이 구체화되면 실질적으로 이 HMM을 사줄 만한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뭐 10대 재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각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 10조 원, 맥시멈 10조 원이 될 것 같고 적어도 한 6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현금을 낼 수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HMM은 그런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주가 할인 요인으로 주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STX 그린로직스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호르무즈 해협 위협이나 이런 해운사들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 STX 그린로직스는 온전히 그 운임에다가 이런 리스크 비용을 더 부과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성장이 안정되게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주가도 밀어 올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TX 그린로직스를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타임입니다. 네, STX 그린로직스 실적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 HMM처럼 이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해운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이 대통령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원, NDC 상향, PPA 개선 기대감. 네, 오늘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풍력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이 풍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아리백 투자를 못 해왔습니다. 당장 EU는 내년부터 이러한 그 아리백으로 이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국경세를 그러니까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리백 투자를 늘리고 있죠. 지금 당장 아리백 투자를 그러니까 아리백으로 에너지 생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건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울산 앞바다나 이런 쪽에다가 풍력 발전소, 해상 풍력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울산에다 새로 크게 짓겠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풍력 발전도 함께 관심이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쪽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력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보다는 이 태양광을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태양광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아무래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열어보시죠.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리드 위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 흐름은 조금 달라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SK 관련한 이 풍력 관련주들의 급등이 좀 눈에 띄었는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탄력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가져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드 위즈는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예전 연초부터 태양광 할 때 항상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수에서 매출의 70%를 발생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내수 시장에서 아리백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낮아진 건 이쪽이 미국 쪽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IRA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 보조금이 2028년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해외 여건 때문에 이런 종목 대형주들은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할인 요인이 발생했던 겁니다. 하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5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주가가 다시 4만 5천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 특히 아리백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그리드위즈는 좀 생소하실 건데요. 이 회사의 주 매출액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자들이 그 누가 어느 수용가나 또 발전소하고 양쪽 사이에서 이 어느 쪽이 뭐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어느 쪽이 소비량이 적은지 이걸 판단해서 잽싸게 이걸 정리해 준다고 그럴까요? 이 분배를 해주는 이 에너지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은 생소한 기능이지만 이게 점점 우리나라 전력망이 커지고 하다 보니 이쪽에서 수요가 많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을 그리드위즈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하고 양방향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발전소에서 대형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일방적으로 보내주다면 이제는 태양광처럼 각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잉여 전력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그리드위즈의 기술이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태양광 발전으로 성장하는 회사냐 아니면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잘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HD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리드 위즈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는 우리 파트너님 어떤 걸 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이번만큼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아리백 투자를 못 해왔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못 해왔고 이제는 내년에 2026년에 EU가 당장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탄소 이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미국 트럼프 정부도 이걸 따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주요 시장인 미국 시장이나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받으면서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리백 투자를 대기업들은 아주 급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충분히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국내만 해도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국내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늘어나는 것만큼 HD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에너지 솔루션이 5만 원을 찍고 다시 4만 5천 원 밀린 것은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용기가 있는 용자들이 이런 때 이제 말 그대로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인데요. 항상 지금 시장에서 AI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많이 가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또 이렇게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챙겨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의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 시장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뜨고요. 여기서 이 종목과 섹터 또 테마 전략들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방향이 조금 다 갈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 장 초반에는 두 종목 모두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0.5%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2%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3.6%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6.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2.5%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HLB는 3.9%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2%에서 3%가량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로봇주들 오후장 들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이버 로보틱스 4.8%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테슬라가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를 상용 운행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를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AI 칩과 소프트웨어 모두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오스틴 시내 혼잡 구역을 피해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요금은 4.20달러 정액제로 운영된다. 조수석에는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요원이 탑승해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번 시범 운영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오스틴은 물론 타 도시로의 서비스 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립 쿠프만 카네기 멜런대 교수는 이번 시범 서비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시작의 끝일 뿐 과제는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 3일 연장 이제 이 4시에 이제 부터마켓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올 건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을 아주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펀드멘탈 있게 잘 지켜냈습니다. 마이너스 나긴 했지만 오전 개장 초보다는 밑거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허니문 시기를 만들어줬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주면서 코스피를 3,000피 이상으로 끌어올려준 것이 나름대로 이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있던 것들이고 주가 아침 개장 초에 급락해서 출발했을 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우리 시장의 좀 저력이기도 하고 우리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이런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코스피 3000 시대에 무엇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AI 정책 수혜주죠.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투자를 못했던 분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이켜보면 국가 R&D 비용이 삭감되고 하면서 좋은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빼앗겼죠, 우리가. 그런데 그 인재들은 이런 AI 쪽에 연구하는 인력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우리의 경쟁 국가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AI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우리가 여기에 100조 원이라는 돈을 100조 원 그 이상이 되겠죠. 투자해서 우리가 급하게 또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코스피 3000 시대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와 다르게 새로 바뀐 정책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 정책에 AI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 대선 공약으로 AI 100조 투자, 이 100조 투자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고 그 이상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공동으로 해서 한 100조 이상 투자를 해서 이 AI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또 새롭게 우리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재탄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AI 관련해서 소버린 AI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 우리 시장을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국 산업인 자국 내의 이런 AI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모두의 AI라는 모토, 이거는 AI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AI 정보들 어쩌면 이 정보를 가공하고 유통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이 AI 기술을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민간이 이런 AI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AI 100조 투자라는 것의 이 정책의 의미는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해주는 아주 압축적인 말이면서 민관이 100조 이상 투자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부과해주고 또 말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민간의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간 주도의 AI 정책들을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하고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이버 출신 인사들, 이게 AI 수석 비서관이나 또 중소기업 장관으로 이런 분들 영입하면서 말 그대로 민간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 관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우리나라 새로운 신사업, 기술 주도의 신사업들을 새로운 시장을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고속도로라는 말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이 AI 고속도로는 21세기형 경부고속도로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우리 같이 못 사는 60년대 한국의 이런 못 사는 나라가 무슨 그 도로를 이렇게 아스팔트 깔려 있는 게 필요하냐고 라는 반대를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작은 도시들에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 공장들에서 만든 물건들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AI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유망 테마주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AI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여기에 한미반도체처럼 세계적인 이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말 그대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거를 갖고 해외 엔비디아나 이런 AMD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면 그 하드웨어 위에 올려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AI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같은 이런 종목들, LG CNS 같은 종목들이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AI라는 기술을 구체화시켜주고 우리들에게 어떤 효용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AI가 컨텐츠 분야에도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칩니다. 웹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K-팝, K-드라마 이런 쪽에 AI가 이러한 창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생기면 이거는 또 금융지주나 증권주나 지주회사 같은 이런 돈을 버는 기업들의 돈이 모이게 되죠. 그 모인 돈은 우리가 투자해서 배당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정부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AI는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AI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우량주이면서 또 한편으로 대장주죠. 이 대장주이면서 또한 업종 대표주들입니다. 그리고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그런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현 주가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될 그런 타임입니다. AI에 대해서는 빨간불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빨간불이 상투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전하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I 상투를 잡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상투 같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여기서 앞으로 AI가 얼마만큼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관련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한 3년치 차트입니다. 3년 차트를 보면 3년 전에 굉장히 비쌌던 49만 원씩이나 했던 이 종목이 지금 한 13만 원, 15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AI 그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수 경기가 이 침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 영향으로 주가도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디냐?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대표할 수 있는 이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이 독자적인 한국어 기반의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으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5천억 원의 이 R&D 비용을 쏟아 부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걸 완성시키고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개발만 하던 기술이 돈을 버는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앞에 보시면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하게 올라가는 이 주가는 이러한 돈을 버는 네이버라는 부분을 이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게 사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 고점과 지금 현재의 주가를 보시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려도 상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용기 있게 잡을 용기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나 이거를 제시해 줬는데 이게 매일 올라 버렸어요. 제가 이 자료를 썼을 때보다 이틀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틀 사이에 주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가격에는 구애받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매수가가 지금 28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비해서 지금 매수가를 25만 원 낮게 책정해 드린 건 혹시라도 요번 이 대외적인 우리 경제 시장 외적인 요인이 충격이 와서 이 국제 유가가 더 많이 오르거나 그래서 시장 조정이 있다면 이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에서 25만 원을 제시해 드린 것뿐이지 지금 현재 이 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잘 보시고 목표가를 일단 45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 건 직전 고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 직전 바로 밑에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네이버라는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카카오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국민 메시저로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모든 정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바로 카카오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은 건 오픈 AI는 가장 21세기형 IT 기술을 갖고 있고 그 IT 기술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이 오픈 AI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오픈 AI 갖고 있는 그 AI 기술이 미래를 그리는 이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픈 AI와 함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슈퍼 AI 기반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거. 이게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한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세는 계속 유입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제가 무방해서 따로 오픈해야 될 만큼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마지막 종목은 무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히든 종목의 경우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계속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세워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정보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